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왕 핵잠수함을 하려면 한국이 하세요라고 하는 태도도 있지만, 지금 이제 가뜩이나 미워진 일본 때문인지, 처음으로 독도를 간접 거론함으로써, 물론 다오이다오한테 유리하려고 하는 거지만, 한국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 외교부가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의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는가라고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한테 질문을 대놓고 했어요. 근데 이 대놓고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네.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면서 독도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것. 사실 관영 매체의 질문이 왜 나왔느냐? 이거는 그냥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그렇지. 보시면 되거든요. 기자가 무슨 자율 의지를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은. 중국 외교부가 야,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이 말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질문 하나 질문을 해. 던져봐.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는 일본이야. 그 새끼들이 맨날 사고 일으키고 주변 국가들한테 힘들게 하고 아무튼 얘가 제일 문제야. 지금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있는 독도 그 영유권 그 문제 그것도 사실은 일본이 잘못한 거라니까 이렇게 편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는요 지금까지 한중일 관계 안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중국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갖고 앞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해나갈 게 많다니까. 실광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중국해나 대만 앞바다에 대한 자유항행 부분 안에서도 한국은 프리패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중국이 윤석열보다 낫네. 윤석열은 독도를 거의 일본에 내주려고 했던 놈인데 이 중국도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를 인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이제 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라카 해협 얘기가 나오지만 말라카 해협이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중동에서 넘어온 배들이 다 그리우니까 중요한 거잖아. 거기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사실 싱가포르가 그 작은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말라카 해협 때문이잖아요. 근데 또 비슷한 영역 중에 하나가 대만 해협이 또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대만 해협, 네. 일명 이제 양안이라고 양안 있잖아요. 관계는 네. 대만 해협. 대만, 이게 네. 저거를 안쪽 바깥쪽으로든 자유 통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선적이나 화물 물류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근데 일본이 앞으로 저 해상 루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아이고, 중국하고 대만 사이를 못 지나가면 대만 바깥쪽으로 지나가야 돼요? 바깥으로 삥 둘러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그렇게 삥 둘러가는데 이제 어딘가 들어가야 되잖아.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려면 또 중국의 남중국해 군도를 또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거기도 못 들어가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래서 실제 지금 중국은 우리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준 전쟁 준비 상태로 일본 앞바다 앞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저 이러다가 중국이 일본 본토를 봉쇄하지 않을지. 아니, 조만간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일본 관련된 배들, 대만 앞바다나 남중국해 지나가는 거 우리 검열한다, 검색한다. 이렇게 딱 선언만 해버리잖아요. 네가 뭔데? 난 지나갈 거야. 네가 중국의 위협적인 나라인데 네가 거기다 우리한테 불리한 뭐를 실었을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거 보고 검사할 거야. 그래도 지나갈 거야. 중국이 그래서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옌청 인근에서 이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 상선들은 못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완전 쫄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네. 사격 구역 방향 설정에 따라서 일본 큐수를 겨냥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다 상선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 연습을 하는데 중국이 포를 쐈는데 포가
요만큼 날아올지 이만큼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앞에서 포신이 번쩍하는 순간 저 포탄이 머리 위로 안 지나가게끔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일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국 해경이 다오이다오, 그 일본하고 그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 그 분쟁 지역에서 함정 편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수위를 높여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은 민간 선박들끼리 거기서 치고받고 했거든요. 다오이다 주변에서. 이제 경찰선을 보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나름 강경 대응한다고 기어 나온 건데, 자, 이러면 일본, 그럼 중국, 일본 해상 자위대 나와야지. 그럼, 근데 지금은 이제 해경이 온 거예요. 근데 아마 중국은 이제 정규군이, 해군이 갈 그죠? 가능성이 정규군이 높아요. 가죠. 자, 이미 나간 여기에서 자위대 병력을 거기까지 보낼 수 있느냐. 아, 가야지. 보내봐, 한번. 꼭 보내야지. 보내야지. 지지율이 70%인데, 그럼 보내야지. 이번 전쟁해라. 기회에 확실히 보냈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또 뭘 하고 있냐? 짱구는 못 말려. 를 개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일본 거거든요, 짱구가. 세상에. 네. 짱구가 왜 짱구가, 가만히 있던 짱구. 짱구가 눈탱이를 쳐맞네요, 그러니까, 절제. 가만히 그러니까 이게 다카이치 때문에 뭐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가. 옛날에 우리나라 윤석열이 있는 애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참 일본의 문화 사업에 큰 타격일 겁니다. 왜냐면, 일본의 문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 작화 일부에서부터 캐릭터를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오,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하청을 거기다 네, 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짱구 캐릭터 막부터 시작해서 그 드래곤볼 캐릭터 이런 것들 시중에 많이 보고 관련된 굿즈들 많잖아요. 그 중에 1%만 일본산이고 99%가 중국산이에요. 그건 사실 전 세계가 거의 네.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일본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보내면 중국은 이렇게 해갖고 수천 개를 만들어 갖고 와. 이거를 전 세계에다 다 풀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굿즈 산업으로 벌어들이면서 사실은 일본 애들은 지들이 판 적이 없어. 약간 캐대행 같은 거야. 전 세계에 막 드라곤볼 티셔츠부터 굿즈나 뭐 각종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건 일본 정부나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아, 진짜? 다 중국 애들이 지들이 원하는 도안을 받아와갖고 바리에이션해서 만들어갖고 전 세계에 푼 겁니다. 아, 그러면 로열티는 일본에 지불하고? 안 하죠, 당연히. 아이, 그럼 뭐야, 이씨! 도둑받은 거지, 상표권은. 어쨌든 짱구도 취소됐는데 3일간 지금 일본에 가는 비행기 표가 50만 장이 취소가 이미 됐습니다. 자, 이거 네. 취소되면 안에 호텔도 취소됐을 거고, 뭐 각종 그렇죠. 일본 식당부터 경제에 시작해가지고. 노쇼가 뭐 어마어마하지 관광지 않겠습니까? 다. 엄청나게 자, 타격을 받는 거예요. 중국은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대응 안 해 그러고 이렇게 뒷구멍으로 괴롭힐 줄 아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거를 무려 박근혜 때 박근혜 때부터 우리가. 그 사드 때부터 지금 9년 10년을 아직도 당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아니 그리고 윤석열 때도 중국 패싱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이럴수록 일본은 더 경제적으로 또는 그 군사적으로 고립되는 위기 상황을 맞을 거예요. 아니에요. 한국 관광객들이 대신 가겠죠. 올 상반기만 해도 한국 관광객이 447만 명이 가서 중국과 대만을 제치고 1위를 했어요. 진짜 그러지 맙시다. 지금 규슈 이쪽에서는 지금 한 달에 800개가 1000회 가까운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조만간 대분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막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후지산 분화잖아요. 근데 후지산 옆에 있는 데만 양쪽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 계속 세부적인 분화가 일어났어요. 요거 한동안 안 다루던 주제이긴 한데 지금 그래서 7월이 아니라 여기 7월 대분화설은 그 만화 영화에서 때문에 지나간 거고 2, 3개월 안에 뭔가 큰 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치적인 부분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안에서 일본이 지금 개판인 거라서 유일하게 지금 다카이치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중국 강성 발언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문제는 미국이 여기서 중재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슬그머니 조금씩 밀고 들어와서 진짜 오키나와 앞바다에 군함 들어갑니다. 그럼 오키나와 정부가 시정부가 일어나고 우리는 중국군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자체 투표를 통해 갖고 중국에 귀속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다니까. 에이, 그래도 오키나와에는 주일 미군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미군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오키나와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일본 자체가 오키나와를 취득하는 과정이 전쟁하고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본이 불법으로 해외에 있는 식민지나 뭐 관련된 주요 영토를 가진 것들은 전부 다 복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오키나와도 복속이 원래대로 됐어야 돼요. 근데 미군이 거기를 기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미군이 그 오키나와에 대한 일종의 사용권을 인정함으로써 오키나와 지금 일본의 영토가 된 거지. 이거 국제법 끌고 나오고 전쟁 관련된 거 끌고 나오고 영유권 관련된 거 튀어나오면 여기도 진짜 심각한 영토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 중국이 이 타임에 거기를 지금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경제적으로도 벌써 지금 난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따가 뭐 다른 기사들 보면은 뭐 히토류 제재한다는 뭐 그런 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못 버텨. 그렇죠. 히토류 지금 미국이 왜 납작 엎드렸는데 히토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일본은 버틸 수 있나 히토류 앞에? 일단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뭐 히토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히토류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지금 자석 관련한 뭐 17종류의 17종류의 여러 가지 광물이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석에 들어가는 프로포션인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자석 관련한 것만 주요 주제로 알고 계신데 사실 중국이 생산하면서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고 가장 대중적이기도 하지만 중국 아니면 못 구하는 재료 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은 갈륨이에요. 갈륨. 갈륨은 사실 중국이 콕 찍어가지고 야 갈륨 수출 안 돼라고 한 적도 있죠. 왜냐하면 이 갈륨이 굉장히 흔한 원소긴 해요. 전 세계 어디나 있는 원소긴 하는데 추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 갈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사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반도체나 레이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료이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원료이기도 해요. 태양광 발전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 갈륨이 흔한데 왜 이게 뽑아내기가 힘드냐면 이거를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정제되어 있는 다른 광석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재추출을 해야 되는 공정상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륨을 예를 들어 100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이나 다른 그러니까 다른 금속 원료를 한 5,000톤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갈륨만 뽑아내서 쓰는, 물론 남은 건 다른 걸로도 쓸 수 있지만 갈륨 자체를 뽑아내는 방식이 이렇게 특이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공장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런 추출 공장들이 보통 50조 원,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만들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갈륨의 거의 100%를 공급을 하고 약 150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이 갈륨을 활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반개 공장들, 추출에 들어가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 비용들을 생각해 놓고 보면 다른 나라가 이제 내가 자체적으로 갈륨을 추출할게라고 들어가갖고는 몇 톤의 갈륨을 쓰기 위해서 수천조 원을 써야지 달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계 설비와 공장 설비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갈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갈륨에 대해서만큼은 중국한테 100%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서 절대 그 부분을 갖고 중국을 안 건들고 있다는 거죠. 만에 하나 중국이 갈륨을 무기로 내세우기 시작한다고 하면 반도체하고 특히 군사무기 레이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상적으로 갈륨을 스스로 채취할 수 없는 이 공업적인 부분 안에 들어가는 그 국가들은 사실상 중국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히토리에 비해서 갈륨이 현재로서는 가장 차기에 분쟁의 소지가 높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정부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 대체제 원료나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갈륨은 전 세계 생산량의 98.7%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중국 의존도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연구소, 뭐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이 중국인 일본 방문이 갑자기 감소할 경우에 한화로 약 20조 8천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산했어요. 입 한번 잘못 올렸다가 20조 날라갔죠? 그리고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이왕 벌린 일이기 때문에 사과 받았다고 해서 혹시나 아니요. 다카이치의 목이 잘렸다고 해서 아니요. 그래 그럼 됐지 뭐 자, 원래대로 가자라고 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대통령, 총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한 번 이렇게 그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야 미안 웃고 하자. 그래서 안 그래 돼. 악수하고 사랑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처절하게 이번 기회에 복수를 당할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트럼프도 그렇게 못할 말을 다카이치가 했어. 다카이치가 무슨 배짱으로 할 수 있었을까? 미친년이 용감한 데다가 머리까지 나쁘니까 야, 한 방에 일본이 그동안 한 30년, 40년 동안 이뤄왔던 성취를 얘가 한 방에 다 갈아먹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다카이치하고, 그러니까 미친년하고 바보가 붙을 때 누가 되든 일본은 큰일 났는데 우리 그때 그랬잖아. 미친년이 되면 일본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거야. 미친년이 미친 칼춤을 추면 이랬는데 지금 칼춤을 시작했어. 근데 이렇게 신속하게 망가뜨릴 그러니까 줄은 이렇게 생각을 빨리 못했어요. 출 줄 몰랐네. 저도 한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이것저것 헛발짓 하다가 홈런을 칠 줄 알았는데 와, 첫 타석 등장하자마자 말로 홈런을 때려버리네 그냥. 그러니까요. 아무튼 계속 일본은 했으면 이제 좋겠다. 돌이킬 수 없는 구댕탱이로 들어갔고 우리 타고났대. 맞아 타고난 거야. 윤석열 과예요? 딱. 솔직히 얘는 김건희과입니다. 애초에 대학 왜? 다니면서 호스티스하고 바이크 타고 나 인생 내가 내 맘대로 사람들 할 수 있어. 우리가 그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정치에서 살아남은 그 과정들 중에 본인의 미모로 그 미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치계 안에서 옛날 나경원 같은 짓거리 해가지고 귀여먹고 개파 얻고 조직 넓혀와갖고 지금 이 자리까지 쓴 거예요. 오빠 정치를 한 거죠. 네. 이게 일본의 나경원이 김건희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일본이 한 방에 가고 있다는 거죠. 서태후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김건희가 있었습니다만 일본에는 다카이치가 나타나서 나라를 골로 보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태후는 나라를 망쳐서 청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는데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김건희는 실패했어요. 왜? 우리는 이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카이치가 저지르는 저걸로 해갖고 저 다카이치에 쌓아놓은 똥을 치우고 일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일본의 이재명이 나타날 것인가? 없다. 일본에 이제 단연코 없다. 있어도 저거 안 돼. 저거는 일본 거는 못 해결해. 아무도 못 해. 많은 분들이 그럼 다카이치 지지율이 높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다만 그냥 심정적으로 새로운 총리 왔어? 새로운 총리는 처음에 힘을 좀 실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가 중국 혐오 발언해? 시원하네. 이거지 뭐.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장
다카이치 잘한다라고 출근을 했는데 자기 일하는 라멘집에 손님이 안 와. 왜 안 오지? 그거 다카이치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거 모를 근데 거야. 그거 깨달는데 어. 며칠 걸릴 애들이 일본 애들이라서 며칠만 며칠이 걸릴까? 아니. 몇 달 걸려. 평생 모를 이게 애들이야. 깜짝을 봐야 눈물을 흘리는 족속들이라서 우리 입직들하고 비슷해요. 결론적으로 모든 문제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들어갔을 때나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미국에 가갖고 우리를 주로 편입해 달라고 하자 이런 개소리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치에 무관심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라고 지금 일본 경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 우리나라 6개월 전에 똑같았어요. 왜 입직들 그러세요? 네. 보면은 아우씨 정말 뭘 모른다는 게 6개월 저렇게 전에 위험하구나. 내란 전에 그 상황이 지금 일본의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지금 다카이치가 하는 게 우리 중국 자극하는 말이랑 뭐 달라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했던 건 똑같지. 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었잖아. 그쵸. 최소한 우리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똘똘 뭉친 저력과 민주화 의식 같은 게 있었잖아. 일본은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애가 나타나니까 수습이 안 되고 그냥 나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